예, 이번 시간에는요, 그 7장의 10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디자인 된 문자의 결합체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우리 나이키 로고를 보시면 여기 이게 문자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요게 바로 이제 로고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로고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이키 모양 있죠. 요거는 이제 상징 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로고 타입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광고 카피에 대한 설명 중 틀리게 설명한 겁니다. 보기 1번이 이제 광고 카피란 언어의 장난스러운 면을 부각하는 표현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장난스러운 면을 부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언어의 말장난, 유의성이 강조되기보다는 제품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간결한 문구가 이제 바로 광고 카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기 1번이 이제 틀리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제품과 밀착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언어이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품과 밀착된, 그러니까는 제품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광고 카피란 소비자의 마음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때 예를 든 게 오뚜기에서는요, 북엇국도 오뚜기가 맛있습니다라고 광고 카피를 했는데 제일제당에서는 북어도 꽤 많이 들었죠라고 이렇게 카피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더 이제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광고 카피라고 하는 것은요, 소비자들 갖다가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의 충실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뭐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볼게요. 이상적인 헤드라인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풀었던 9번하고 좀 비슷한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주의를 끌고 즉각적이어야 되고 진부한 표현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전체적인 상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좀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예, 구체적이하고 좀 특징적인 것들을 갖다 좀 예, 잘 추출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3번이 이제 그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볼게요.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보기 1번 보면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의 손이가 뭐 이런 표현은요. 바로 징글형이죠. 예, 노래나 징글 형식의 카피입니다. 이 대조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상품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서로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쟤하고 나하고는 이런 것들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대조형입니다. 예, 그래서 보기 1번은 이제 틀리게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여성들이여 일하지 말라라는 광고 카피는 논쟁형 역설형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주장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성들이여 일하지 말라 예, 주장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광고의 장점은 개인성이다. 아닙니다. 그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되게 그 혼자 서서 들을 때도 있지만 뭐 같이 듣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인터넷 같은 경우는 되게 혼자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터넷은 이제 개인성이 있는데 라디오는 혼자 들을 때도 있지만 여럿이 같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좀 이상할 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광고의 장점은 개인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틀린 말입니다. 4번이 바르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캡션은 시각적 표현으로 이뤄낼 수 없는 부분을 언어적 표현으로 완성시켜준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옆에 있는 조그만 글씨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캡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또 시각적인 부분들, 이게 이제 여기 뭐가 나타났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사진으로만 보기는 조금 그런데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기 4번이 맞게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이런 게 바로 격자 모델인데요. 보시게 되면 정보를 그 고관여이면서 이성적인 모델부터 봐야죠. 예, 고관여이면서 이성적인 모델 여기 있네요. 예, 고관여이면서 이성적인 것들은 이제 자동차,
집 이런 거겠죠. 정보 제공적인 광고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이게 써져 있네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고관여이면서 이성적인 모델은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이성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격자 모델에서 저관여이면서 이성적인 제품입니다. 저관여이면서 쉽게 살 수 있으면서도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약 같은 거 이런 게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두통약. 우리 개보린 광고를 보게 되면 뭐 가격도 싸고 쉽게 살 수 있죠. 그렇다 해서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광고가 좋으냐? 여기 보시면 습관 형성 광고라고 돼 있듯이 습관이 형성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보린 광고 보게 되면 카피가 바로 맞다 개보린. 맞다 개보린 뭐 계속 이렇게 맞다 개보린 습관이 형성되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로고 타입은 사실상 이미지로 표현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미지가 아니라 디자인된 문자입니다. 문자.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이죠. 이게 바로 로고 타입입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문자로 표현됩니다. 자, 그다음에 벌룬. 벌룬은 이런 겁니다. 말하듯이 이제 말풍선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운형. 두운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운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그 상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써져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찾고 또 찾는 돈가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앞에 상표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도입, 중간, 결말.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구성의 오류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연역법을 잘못 사용하면 나타나는 오류로서 그러니까는 일부분은 참이지만 전체적으로 참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부분 특정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참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도 다 참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영화관에 갔을 때 앞에 스크린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일어나서 보는 거는 본인한테는 뭐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화관에서 일어나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개 정치인들이 오류에 빠지죠. 자기가 속한 당론을 따르는 것은 맞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건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이 정치인들이 되게 구성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18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논리를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이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강한 설득력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으면 설득하기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 보니까는 이거는 증명 형태입니다. 이 보니까는 1번부터 10번까지 여기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 형태를 가지고 이제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20번. 20번 보니까 대리 명제하고 동의 명제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암탉이 울어야 세상이 바뀐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여자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이건 대립명제입니다. 반대되는 사실을 반대되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나타낸 겁니다. 동의명제는 동의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거죠. 여자들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앞에 남아 있는 내용을 동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볼까요? 증명과 논증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요거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소 주관적인 주장들인 겁니다. 주관적.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던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겁니다. 아이스크림 왜 차갑지 않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논증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7장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